네, 구몬 시험 경향 분석해가지고 지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공무원 국어하고 군무원 국어의 차이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1교시는 OT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의 경향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에 거 보시면은요,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된, 한 달 조금 넘었겠구나. 한 달 정도 된 이 정도의 한 달 정도, 그렇죠. 군무원 시험 문제, 문제 문항수 이렇게 해서 제가 해놨어요. 둘 다예요. 2021년도고 2020년도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는 19년도까지도 제가 넣어놨어요. 맞죠? 19년도까지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맨 앞에 있는 게 어법이죠. 어법이죠. 어법이 지금 우리가 총 25문제란 말이에요. 총 25문제인데 어법의 개수 보세요. 14개죠. 그리고 2019년도는 더 높을걸요? 맞죠?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뭐야? 어법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공무원 국어하고 우리 쪽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공무원 쪽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확 튀었어요. 몇 년 사이에 비문학으로 거의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부분, 어법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선생님 줄어들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잘 보셔야죠. 비문학 개수 보세요. 6개, 7개 정도야, 지금. 그러니까, 6개쯤 나오겠구나. 25문제에서 6, 7개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자 어휘라는 게 이쪽에 꼭 3개씩 나와. 그러면은 이쪽에 좀 3개나 4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주면은 요거 보세요. 얘네 둘이 지금 몇 개 갖고 가고 있어? 10개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그 다음에 한자 어휘 같은 게 한 10개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얘가 14개였을 때 1개였죠. 얘가 10개였을 때 5개죠. 그죠? 얘네끼리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요런 식이에요. 형성해 보면은 비문학하고 한자 성어가 10개. 그죠? 그 다음에 어법하고 문학이 한 15개 요 정도의 문항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한자 어휘라고 하는 거는 이쪽은 한자 성어 하나, 한자어 하나, 그 다음에 어휘랑 관련된 거, 뭐 동음이어라든가 다이어라든가 이런 쪽을 어휘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것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요번에 한자 성어는 우리 한자 성어가 좀 특이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거, 그 다음에 한자어 이런 거. 그러면 한자 성어랑 한자어랑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 한자 성어는 사자성어, 설상가상, 금상첨화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쉬워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진짜요. 뭐라 하죠?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갈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요. 비슷비슷한 거 주고 골라야. 그 다음에 써놓고서는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예요. 훨씬 어려워요. 한자가 훨씬 어려워요. 외우고 너무 많아요. 예고, 예고. 그 다음에 어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말할까, 비치다 라고 그랬을 때, 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단지, 아니면은 뭔지 뭐, 비추단지, 비치단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막 고르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배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걸로 얘기할까요? 배라고 한다면 사람 배도 있지만 타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먹는 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의미들 막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내는 게 어휘 쪽. 그래서 여기가 뭐, 하나, 우리면 아니면 하나는 더 많아지거나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요 정도 나온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비문학 지문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공무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연코 어법이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요. 중고등학교 때 혹은 수능 보셨을 때 특히 남자분들 그 이과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적절한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글 읽는 게 너무 느리고요, 너무 힘들고요, 책을 어렸을 때 안 읽었고요. 뭐 그거는 뭐 책 안 읽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와서, 그죠?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고요, 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군무원이 훨씬 나아요. 군무원 시험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어법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외워가지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 원칙에 맞춰가지고 딱 나와야 되는 게 요쪽 라인이거든요. 근데 비문학 이런 것들은 가장 적절한 것을, 이러니까 글을 읽는 속도도 중요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 이 비문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못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비문학 문제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푸셔야 돼요.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러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쪽보다 이쪽이 단연코 많고 이쪽을 거의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해요. 그리고 비문학이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해요. 우리는 좀 느리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서는 공부를 할 것이냐? 어법에다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문학하고 비문학도 적절하게 섞어서 공부할 거예요. 적절하게 섞어서 공부할 거고 한자와 그다음에 한자와 어휘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가 제일 잘 나오는지 먼저 보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좀 몇 가지를 써놨어요. 몇 가지 써놨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법 공부는 문법 문제는 공무원 국어와 좀 유사하다라고 그랬어요. 문법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문항수가 많은 거지.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아요. 두 번째, 공무원 국어는 문법보다는 아니죠. 이거는 공무원보다는 공무원 문법. 아이고. 죄송해요. 국문 국어는 문법 맞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맞네요. 국문 국어는 문법보다 국어 규범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 네, 맞아요. 크게 어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문법적인 측면과 국어 규범이란 측면이 있는데 국어 규범이요. 뒤쪽이 훨씬 잘 나와요. 이거 공무원 국어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공무원 국어는 문법을 더 중요하는데 우리는 이쪽 뒤쪽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국어 규범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하고 국무원 같이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 쪽에 문법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야 되긴 하지만 뒤가 더 중요하다니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이런 쪽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근데 공무원 쪽에서는 그쪽이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살짝 해요. 살짝.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우리가 수업을 고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부를 하실 때도 중요하다고요. 공부를 하실 때도 뒤쪽이구나. 국어 규범이라고 하는 쪽이구나. 만약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한글 맞춤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외래어 표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하실 때요. 이거라든가 로마자 표기라는 게 있어요. 로마자 표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바른 문장이 있어요. 올바른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어 사정 원칙 이쪽이요. 이쪽이 진짜 많이 나요. 사정 원칙 이런 쪽입니다. 이쪽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겁니다. 문학은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긴 지문이 좀 출제된다. 문학 쪽은요. 긴 지문이 출제된다는 게 뭐냐면은 문학이 짧은 게 있죠. 작품 자체가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지가 보면은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끝이야. 이런 문학 작품도 있는가 하면 상춘곡이라든가 삼이인곡이라든가 관동별곡이라든가 기미독립선언서라든가 언제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있거든요. 되게 길어요. 한 작품 자체가 페이지가 막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요. 그런 쪽을 내요. 우리는 짧게 아까처럼 구지가처럼 거부가 머리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거 안 내. 그런 거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 되게 긴 거 가사 같은 거. 특히 우리 누굴 좋아하냐면은 정철님 되게 사랑해요. 우리 굉장히 막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철이랑 왜 그러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쪽 좀 지긴 거 조선시대 작품들. 그러니까 출제율이 높은 쪽을 공부해야지. 그런 쪽을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긴 지문 쪽이라고 하는 거 가사 작품 쪽. 가사라는 걸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 쪽 뭐 삼인곡, 송민곡 이런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한자만으로도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요번에 특징이었죠. 요번 문제의 특징이었어요. 한자어만으로 지문이 출제돼요. 뭔 소리냐면은 보여드려요. 여기서 제가 이겁니다. 보이세요? 홍진 옆에다 한글 안 써줬죠. 없잖아.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 생애 내가 읽어야 돼요. 어떠합니까? 옛사람들이 풍류
를 미칩니까 못 칩니까? 천지, 간, 남자, 몸이, 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한자로 나왔어요. 이거 보통은 뭐로 주냐면은 만약에 지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락 한자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옆에 요렇게 하고 지락 이렇게 준단 말. 이거 안 줬다고. 이걸 안 줬다고 요번에 욕을 바가지로 했던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한자 시험이냐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자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 시험의 문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너 이 작품 자체 내용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전체적인 내용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이거를. 그죠? 이거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 지적은 약간 특이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좀 이럴 경우도 있구나. 좀 긴 쪽이고, 약간 긴 쪽이고, 그 다음에 한자어만으로도 나오는구나.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입니다. 공무원국어 마찬가지로 출제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조금씩. 옛날에는 막 2개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 한 6개, 7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높아졌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지문은 쉽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국어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유형 나온다. 지엽적인 문제 나온다. 이거 특이한 거죠.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 스타일 말씀드릴 겁니다. 지엽적인 문제 스타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구경들 좀 한번 해보자고.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살짝 드릴 테니까 잠깐만 프린트 잠깐만 볼게요. 아니 프린트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은 저기 뒤쪽에 제가 다 써놨어요. 해설지에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3번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5개요. 5문제 한번 잘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번 나의 맞춤법 실력 나의 띄어쓰기 실력을 한번 평가해보세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 들이면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하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민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암기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까지는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 지금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맛보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띄어쓰기 규정이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이거 몇 등 이런 거 띄어셔야죠.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명사기 때문에 다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면 양하다, 채하다, 척하다, 만하다, 법하다, 듯하다 우리 이렇게 외워요. 양채척, 법만, 듯에다 하다 붙어 있는 거. 양채척, 법만, 듯에 하다 형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안말하고 이렇게 띄어쓰기 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하지만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띄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1이죠. 얘 같은 경우 이거 단위죠. 며칠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위란 말이죠. 3일, 4일, 5일, 6일 이것도 단위고 연이라는 것도 단위예요. 3년, 4년, 5년, 6년 이런 거 다 단위예요. 단위 다 띄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마지막 거만 보여드릴까요?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할 생만 한다 이라고 나왔을 때 얘 조사예요. 얘 조사예요. 그 다음에 커녕 얘도 조사예요. 조사는 몇 개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한다? 붙여쓰기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이걸 제가 완전 그냥 딱 찍어버렸었어요. 이 커녕 엄청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서 그때 막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얘를요. 우리 스스로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읽어요. 얘를. 그는 돕기는커녕 돕기는커녕 내가 살짝 우리가 쉬어요. 거기서.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만 할 생이다. 이렇게 안 읽어 우리가. 이 커녕을 읽을 때 돕기는커녕 이런 식이라고요. 물은커녕 이런 식이라고요. 야 지금 여기에 물은커녕 응? 물은커녕 막 음료수도 없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쉼표를 줘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커녕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얘를 붙여 쓰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쓰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너무 좋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 커녕 나오면 커녕은 무조건 안 말하고 붙여요. 무조건 붙이는 겁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 보실 때 그죠? 그러면 커녕 딱 나왔죠. 다른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얘가 완벽하게 틀렸는데 커녕은 무조건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구나 답 4번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 조금 다른 쪽에 띄어쓰기가 좀 다른 데 좀 틀린 게 또 있지 않을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답 4번 이렇게 갔다고요 우리가. 아시겠죠? 요런 거 포인트, 잘 나오는 거 포인트,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공부하실 때, 이게 띄어쓰기, 그래 놓고서는 이걸 전체로 봐. 뭐가 틀렸을까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는 아예 공부가 안 된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포인트. 내가 띄어쓰기에서 요거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커녕 지금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내년엔 안 나오겠죠. 올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커녕 같은 거는 모의고사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요. 모든 하여간 무조건 붙입니다. 커녕이라는 거 안 말하고 무조건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옆쪽에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얘도 이게 되는 건데 요런 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뭐 나오냐면 횟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어떻게 하는지 횟수가 나오죠. 횟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횟수만 우리가 봅시다. 횟수가 나오잖아요. 3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5번 만에 뭐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다. 내가 뭐 7번 만에 내가 뭐 그곳에 내가 출입할 수 있었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죠. 띱니다. 횟수 뒤에 있는 만은 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띱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나오면 뒤에 있는 만은 무조건 띄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 외워놓는 거라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빠르게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포인트 보면서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문법에서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쪽입니다. 여기서 띄어쓰기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게 2021년도 거고요. 2020년도 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 시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문법은 이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같이 수업하는 거야.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근데 뭐가 더 많냐? 우리는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어문 규정. 표준어, 맞춤법하고 관련된 쪽이 우리가 많이 나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글 맞춤법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그랬었죠? 외울 게 더 많다고 했었죠?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보실래요? 이쪽 볼까요? 9번. 그치? 이쪽이 우리가 얘네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별로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는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표준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나온 거 볼래요? 이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올해 공무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요. 3번인데
이게 1번, 2번이었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치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 걷잡아서 부딪히기 이렇게 나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 외우는 것도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힘들어요.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완전 그때도 이거 딱 찝어서 말씀드렸었어요. 뭐냐면은 내노라 하는 이란 거 하는 것과 얘를 내로라 하는 이라는 것과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내로라예요. 얘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얘가 맞거든요. 이거는 암기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었냐면 로라라고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맞추셨을 거야. 로라 외우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무한도전 했을 때 정준하 씨가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그 여장 분장을 하고선 나올 때 항상 여장을 하고 나왔을 때 로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로라다. 그래서 이름 예쁜 이름 생각해라. 예쁜 이름 생각해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가 알 게 아니고, 그죠? 요게 틀린 거니까 얘가 틀린 거니까 답 2번 이렇게라도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얘는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름이라고 쓰는 거냐 아니면은 가름이라고 쓰는 것이냐 가름이라는 거냐 이 단어 세 개가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혼동하기 쉬우니까 이 중에서 어떤 쪽이냐 이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름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갈다에서 나온 거야. 갈다. 내가 책상을 갈다 이런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신하다, 교체하다 이런 거예요. 이거 대신하다라고요. 그래서 얘가 대신하다 이런 뜻이니까 치사. 오늘 제가 건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축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저의 이 모든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대신하다의 의미 나오니까 얘가 맞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르다예요. 가르다. 가르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갈음, 갈다. 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르다. 그러니까 뭐야? 야, 책상에 줄 갈라. 그래서 둘에 나누는 거 이런 쪽이고, 그래서 나누다. 얘는 갈다, 대신하다, 대신하다. 야, 책상 대신에 아니면 교체하다. 요런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가르다, 나누다, 쪼개다.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늠하다. 얘는 나눠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헤아리다. 난 네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다. 야,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 헤아리다. 요렇게 요런 것들의 살짝의 어휘 차이들 있죠? 요런 것들 공부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봐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요거 세 가지 다 봐놓으시는 거 되게 좋은데,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나온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요쪽 오른쪽 한글 맞춤법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 맞춤법에 옳게 쓰인 것들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또 막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얘는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담가예요. 이 담궈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거기다가 뭐 아니면 김치를 담궈 이런 거 없어요. 담궈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김치를 담가서 이런 거예요. 담가서 홍보는 김치를 담가 혹은 물에 담가 다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에 밥을 안 치다 이걸로 쓰셔야 되고요. 안 치다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안 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 맞고요. 생선을 조린 거 맞고요. 조리다 이렇게 가야 돼요. 졸이다. 이 졸이다는 마음을 졸이다. 내가 마음을 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같은 거 심리 이런 것들을 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초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초조하다 이런 뜻 갖고 있을 때 이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뭐 마늘, 배, 아니면 간장 이런 것들을 넣고 간장을 넣고 생선을 그다음에 얘기할 때 조리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뭐예요?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이런 뜻일 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양념을 배게 하다, 배어들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부에 달걀옷을 입혀서 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 붙이는 거는 이 붙이다로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한호라고 얘는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이거 하나 좀 가져가시기 바래요. 한호라고 했는데 내가 좀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내 딴에는 좀 한호라고 했는데 이럴 때 이건 하느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노라고밖에 없어요. 내 딴에는 좀 한다고 했는데 이런 뜻이었을 때 이걸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위에는 하느라고는 내가 공부하느라고 말 못 들었어. 이럴 때 이게 하느라고.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느라고 이거고 얘는 한다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 그쵸? 한다고 했는데 나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런 뜻이에요.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노가 돼야 된다.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것들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몇 개의 그런 어휘 같은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볼게요. 요거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뭐 말할 게 없어요. 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 얘 때문에 잘 나오거든요. 얘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대로 쓴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 외워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쓰시는 거 널따라타 널찍하다 얄따라타 짤따라타 이거 있죠?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요거 얍따라타냐 이건 좀 얕다 이게 되는 거냐 아니면 얄따라타냐 뭐 이거거든요. 이런 표기들이 어느 쪽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야 이거는 무가 실하네. 우리 이런 얘기할 때 무가 굉장히 실하네. 그럴 때 야 굉장히 국따라타 이렇게 가요. 다라타가 붙어요. 국다에다가. 그죠? 그러면 여기도 야 저거 진짜 넓다. 그거 진짜 넓다. 우리 집이 굉장히 넓다. 야 이러면은 넓다라타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라타 그대로 붙이는 건데 뭐. 그쵸? 국다에다 얘 붙인 거고 넓다에다 이거 붙인 거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건 얘가 맞는데 아래에 있는 건 얘가 틀린다고. 이렇게 가지 않고 얘는 어떻게 간다고? 얘는 널 따라타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쓴다고. 왜? 이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왜? 이렇게 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예요. 그렇게 되게 잘 나와요. 비슷하잖아. 포인트가 이런 거라고요. 다라타 붙였는데 왜 얘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국립국어에서 이거를 쓰기로 우리한테 결정을 한 거죠. 그들이 표준을 이걸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요런 5가지 요런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법에서 막 열심히 외워요. 외우는 게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시험 문제를 구경하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어휘 좀 외우면 되는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어휘 좀 외우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얘가 나왔을 때 이런 거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는 예외지만 얘는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야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가르지. 얘네들은 예외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다라타로 그냥 쓸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잘 나오는 거나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으면 돼요. 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어법하고 좀 약간 어휘하고 같이 가는 그런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를 이제 문학 살짝 보여드릴게요. 문학이요. 길이가 긴 고전 작품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여기 말을 했습니다. 길이가 길다라는 건 뭐냐면 긴 작품들, 특히 고전, 긴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번에 좀 특이하게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 옆에다가 이렇게 지락이라든가 맨 앞에 얘네들 홍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를 안 주고 가더라. 공무원에서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군무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긴 작품들, 가사 위주의 작품들 있죠. 가사라고 하는 그런 갈래가 있어요. 그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작품들이 다 가사 작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포인트로 제일 잘 나오는 걸 딱 집어가지고 그쪽을 막 우리가 정확하게 막 계속 봐야지.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우리가 공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2017년도 지방직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군무원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 그 짧아.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줘. 그래도.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하게끔 이렇게 준다고요. 이 문제 스타일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 작품은요. 딱 요게 전문이에요. 이게 다야. 공부 배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줄짜리 딱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어진 거는 하나에 한 줄이거든.
그래서 10줄짜리 딱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글로 딱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이건데 우리는 얘는요. 제가 중약 쓴 거 보이시죠? 이거 A4 용지에 페이지 한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분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긴 쪽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다 한자로 줬어. 근데 짧은 것도 줬어 요번에. 아주 신나게 짧은 거 줬어. 보이십니까? 문학이었어요. 미친 문제죠. 한자로 줬어요. 해석도 못해. 응?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무슨 정서인지 몰라. 해석을 해야지 무슨 정서인지 알죠. 그리고 문제도 또 뭐야.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완전 한자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이거 최고 난이도였어요 이번에. 다 틀리라는 소리였어요 이거. 그래서 얘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거든. 이거 좀 위에 좀 저기 하네요. 귀신 같은 계책으로 하늘을 뚫었어도 이걸 보고 이걸 내가 해야 돼. 귀신 같은 계략으로 하늘을 뚫었어도 얕은 깨는 궁지에 몰렸다. 야 싸움에 이겨서 공이 높으니까 이제 만족한 줄 알고 그만해. 이거를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해석하고 얘 정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돼. 이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욕해도 되는 문제죠.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지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뭘은 좀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읽어보세요. 그래 대강 읽을 수 있는 한자예요. 그죠?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한자가 간단한 거잖아. 누구예요? 을지문덕이에요. 저걸 딱 읽으면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딱 요거거든요. 을지문덕 작품은 하나밖에 안 배워. 이거요. 을지문덕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되게 작품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을지문덕 작품을 좀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말하는 작품 중에서 중요하다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을지문덕이 쓴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장군이잖아요. 이분이 그 유명한 살수제첩 그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나라 오랑캐 장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걔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 조롱의 문이거든. 조롱. 야 너 귀신 같은 계략으로 야 대단해. 그 다음에 얕은 꾀는 궁지에 몰려버려. 하늘을 뚫었어도 너 대단한 애인 것 같아. 근데 그 얕은 꾀 이제 끝난 것 같아. 싸움에 이겨서 너 여태까지 싸움에 잘 이겼지? 너 되게 공 높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 얕은 깨는 여기까지야. 그만해. 이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칭송이지만 속으로 뭐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을지문덕이 오랑캐 장수한테 보냈을 때 여태까지 이겨서 좋지. 그리고 너 귀신 같은 계략이었어. 그래? 인정할게. 와, 아주 훌륭했었어. 근데 너 이제 그 꾀 끝났어. 이제 그만해. 너 나한테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랑캐 장수가 더 팔팔 뛰었죠. 그래가지고 막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흥분해서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살수대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쟤네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유자적한다. 속세를 떠나가지고 아무 속박 없이 살고 있는 애가 쓴 거래요. 이거를 갖다 을지문덕 이런 얘기 섞여서 아니죠. 그리워서 잊지 못해. 우리 연하를 장수를 갖다 잊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자수명이라는 것은 경치가 아름답대. 아 너무 좋아 아름다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득이 만면이라는 거죠. 그죠? 기쁜 표정이라는 거 당당한 거 자신감 있는 거. 야 난 진짜 좀 그런데 잘했으니까 그만하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런 걸로 가장 잘 맞는 것은 3번이기 때문에 답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아 이거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논란 좀 많이 됐었어요. 말이 되냐 막 이랬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줘요.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거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만점 방지용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만점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만점을 주지 않아요. 우리 만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대가요. 80에서 84 이 정도면 합격선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84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럼 4문제씩이니까 4점씩이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개? 4개 정도 틀려도 우리가 합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거 하나가 없어져도 우리가 버려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합격선이 낮은 거예요. 이게 무슨 공무원은 90몇 점인데 불구하고서는 막 군무원은 84, 82 막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공부를 훨씬 더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국어랑 너무 관련 없고 아니면 한자만 저렇게 주는 문제, 저런 문제 독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대가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 이거 만점 방지용으로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놈의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막 가지 마시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거는 점수대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도 적어도 이런 것도 외워. 이거 작가를 좀 본다고 한다면 작가의 대표적인 뭔가를 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자만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는 대비할 거예요. 왜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겠지. 맛을 봐 이것들이.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좋게 말할게요. 이 사람들이요. 맛을 봐요. 뭐라고 하냐면 우두두두 틀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 어려요. 말이 돼요. 뭐 이런 거 하고 또 내요. 또 내가지고 왜냐면 우두두두두 점수대를 갖다가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거든. 동시다발에 비슷한 점수대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한자만 주는 것들을 엄청나게 길게 할 수 없거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4줄짜리. 문학작품에서 4줄짜리. 그런 것들은 한자만 줄 수도 있다. 그거 몇 개 안 돼요. 5작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다 공부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옆에 있는 거 지방직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는구나. 한글로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긴 짐은 주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긴 걸 주든가 짧은 건 줘도 줬다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다. 네,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요. 출제요. 요거는 그냥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다 해설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요. 9번하고 10번인데 이 왼쪽 보이세요? 2020년도 군무원 9이고 2021년도도 물론 나왔죠. 근데 이제 비교만 해드리려고 여기 2018년도 국가직 9급입니다. 길이가 이쪽이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길죠. 그래도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는요 기문의 길이가 옛날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많이 길어졌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 문제 푸시면 아실 겁니다. 이쪽은요 난리예요 난리. 여태까지 나왔던 역대 지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제가 갖다가 집어넣기도 했지만 포스트 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현재 쭉 읽어보시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뭘 하는 거야? 왜 점점 어려워져요. 비문학 지문이 이쪽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이쪽 2020년도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운동 많이 하고 있어. 근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부담 안 되게 해. 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잘 요약한 것은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절하게 잘해. 뭐 이런 거 되게 쉽게 나온다고요. 되게 쉽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어느 정도의 비문학 정도로의 문제를 좀 푸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난리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는 한번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학과 관련된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도 문제풀이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거기 내가 들어가가지고 딱 봤을 때 무조건 문제 푼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 문제집 한 권을 사셔서 이게 한꺼번에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요거부터 보시고 이러고 푸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옆에서 사이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것을 좀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결국 비문학 문제는 내가 읽고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읽고 내가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요. 매일 어느 정도씩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한꺼번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는데 가장 좋은 건 문제집 한 권을 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군무원이나 공무원의 문제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문제집 푸셔도 괜찮아요. 수능 문제집 푸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글이 써져 있는 거니까. 근데 뭐를 푸시냐면 어려운 거 풀지 말자고. 왜 그놈의 수능 특강 사냐고. 환장하고 갔다고. EBS 수능 특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어려워요. 고생만 하시고 우리랑 전혀 관련도 없어.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뭐 사면 되냐?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 중학교. 중학교 뭐 비문학 독해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출판사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출판사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학교 비문학 독해집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중학생을 위한 비문학 독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사. 그런 거 하나 사.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푸세요. 하루에 몇 개씩 2개 내지 3개. 2개 내지 3개. 이게 푸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요. 시간하고 관련된 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법에서 시간 줄이고 비문학에서 시간 갖고서 주고받고 할 때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을 하시는 거지. 이런 준비 2문제 3문제 풀 때 2분 만에 이렇게 하시면 안 올라요.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꼼꼼하게. 그럼 선생님 분석을 어떻게 해요? 왜 분석해?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요거겠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풀 때 한 가지만요. 전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나중에 뭐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고 난 다음에 난 저런 지문이 정말 안 되는데 근데 저렇게 풀면 좀 더 좋아? 이랬을 때 확 올라요. 그게.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은 무슨 어법이야?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풀어? 그러면 몇 개는 되는데 선생님 이런 건 안 풀린대요.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 방법 잘못된 거예요. 비문학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노하우를 발견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그때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 같은 부분들 있죠. 가장 중요한 개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오면 포스트 휴먼은 모르잖아. 그럼 포스트 휴먼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부분을 줄 쳐놓으라고요. 왜? 그 개념을 설명했다는 거 그 개념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푸는 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 풀 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그러면 너는 아니다. 요거 뭐라고 하라 나한테 이게 아니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겠고 세 번째 있겠고 네 번째 있겠고요. 이것도 너도 요거 때문에 아니네. 했죠? 얘랑 헷갈려.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헷갈려. 뭐가 헷갈리는지를 옆에다 쓰세요. 나는 이게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랑 있겠는데 불구하고 막 고민하다 4번 했어. 맞았네? 고민하다 4번 했는데 맞았네? 그리고 맞았네. 그렇군 하고 끝내. 그러니까 안 오르지. 내가 가장 고민이 됐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써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뭘 정리해. 나 혼자 볼 건데. 나 혼자 볼 거니까 뭐라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써. 얘는 왜 안 돼? 이거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이거 뭐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요것도 요 단어가 걸리는데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써져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통해 이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걸 통해 이걸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것을 통해 이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써놓으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간지러운 부분은 문제 풀 때 보여요. 문제 풀 때. 그리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간지러운 그 부분이. 그래서 써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채점했는데 뭐 11번이야. 근데 맞았던 틀렸던 그게 왜 중요해? 맞아가지고 다 기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 써놓은 거 있죠. 그걸 뭘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죠.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문제를 고르실 때 해설이 자세한 거 있죠. 그럼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사이트에서 보면서 마음에 들어. 이거 말고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보시면서 해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는데 오답 분석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각각 다 나와 있는 거 해야지. 그냥 준칙으로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런 거 말고. 그래야지 비문학을 하지. 그쵸? 그러면서 보면서 그래서 요건 요렇게 가는 거구나.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틀린 거구나. 이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고 줄 치는 거 두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 왜 그랬는지 요거 분석하는 거 있죠.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설지 보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이건 언제 하시면 좋냐면요. 시간차 두고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진짜 이건 노하우예요. 진짜 시간차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풀었죠?
제가 우리 친구들 우리 저기도 많이 해요.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많이 해요. 내가 4번 문제를 오늘 아니야 1, 2, 3 세 개 풀 거야 내가 오늘 하루에. 이게 했어. 그래서 얘 맞았어. 얘 맞았어. 얘 틀렸어. 그럼 틀렸다까지만 표시 딱 하세요. 끝. 그럼 아침에 몇 분인지 아세요? 5분이면 풀어요. 두 문제나 세 문제 푸는데 불구하고서 뭐 10분씩 걸릴 것도 아니고 10분 걸려도 상관없어. 두 문제 풀어도 돼.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매일매일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틀에 한 번 할래요. 괜찮아. 괜찮아. 3일에 한 번 할래요. 괜찮아.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그래서 했어. 그리고 딱 해놔. 끝. 덮어. 보지 마세요. 답만 딱 보고 답만 확인해. 답만. 틀렸네. 이거네. 뭐 이렇게 답만 확인해요. 시간차를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아니면 점심 정도 먹고 아니면 저녁 정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한번 쫙 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읽었던 지문을 다시 읽잖아요. 저희가. 맞은 것도 맞았지만 이게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2번하고 3번 쪽에서 내가 옆에 뭐라고 써놨을 거 아니야. 그죠? 안 써놓은 건 안 봐도 돼. 안 써놓고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왜 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는 거죠. 보고서는 뭐래? 그리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게 되잖아요. 엄청 늘어요. 엄청 늘어요. 내가 봤던 지문을 다시 고민을 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때 내 머리가 확 확장해요. 매 새로운 지문 이런 거보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서는 근데 아침에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거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내가 비문학을 정리하고 쳐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 그래서 하시고 근데 내가 그날 너무 좋아. 이런 게 없어. 뭐 고민할 게 없어. 다 맞았어. 그럼 보지 않아도 되지 뭐. 안 봐도 되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뭐 학원을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옆에 누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나중에 막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공부예요. 그런 게 공부. 비문학 그게 최고로 좋아요. 우리는 요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술 안 나와요. 에어컨의 원리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지구과학 안 나와요. 지구과학 안 나오고 생물, 그 다음에 뭐 화학, 물리 이런 거 안 나와요. 과학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뭐 나오냐? 인문사회예술. 인문사회예술을 중심으로 나와요. 인문사회예술. 이런 거 중심으로 나와요. 가끔 철학은 막 이상한 철학보다는 그냥 뭐 요즘에 윤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쪽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진도를 막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성어 많이 나오고 있죠. 국가직에 나온 스타일 요렇게. 근데 아까 군무원 2020년도 군무원에 나온 거 문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한자성어 있었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뭘 안 줬어요? 뭐가 안 줘요? 이런 거 안 줘요. 견미사의라고 하는 이런 한글 안 줍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얘는 이거 견미사의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자성어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볼 겸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견리사이네. 견리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고서는 그 앞에서 이게 내가 그걸 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그런 의로움, 신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따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한자성어 외우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외울 거야. 한자성어가 공무원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려운 거랑 관련된 거 조금 더 뽑아내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좀 달라요. 그쪽은 가장 기본적인 거 좀 많이 내는데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같은 거 갖고 오더라고요.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는 거 막 그런 거 뭐 이상한 데서 갖고 와가지고 뭐냐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 외운다. 그래서 이게 한자성어 좀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나왔던 한자성어인데 한자성어란다. 한자어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명 다 똑같죠. 야 이게 미치는 거야. 우리 명 하나 하는데 명은 어떻게 쓰는지 아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설이라고 하는 게 이 설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설이 여기 크게 써볼까요? 이 설자니 아니면은 요 설자니 이거예요. 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 위에는 이 설자니 아래는 이 설자니 어떤 걸로 쓰는 설명이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 1번.
그래서 우리가 얘거 이건 베풀설자예요. 얘가 말씀설자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겠죠.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쪽에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좀 어렵게 요번에는 출제가 좀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뭐들이 많냐면 요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요번엔 그러지 않았는데 시대랑 관련된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요번엔 좀 그러지 않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염, 방역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에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시대를 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랬었고 옛날에 좀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철학가 중에 융이라는 철학가가 있거든요. 외국에 철학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융이라고 하신 분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때 2달 전인가 아니 2달 전은 아니야. 그로부터 한 몇 달 전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가를 그 사람입니다 해서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방탄소년단의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쭉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시험 때에 그 융의 그 내용이 그리고 방탄소년단에서 그걸 갖다 얘기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그거 이렇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야 해도 너무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서 막 움직이는 거랑 관련된 걸 좀 많이 갖고 와요. 뭐 우연히 만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가 나온다 이 정도 우리가 그냥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보세요. 쭉쭉 마무리입니다. 구문 시험에서만 부추형되는 독특한 문제 유형,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요. 국어순화요. 공무원에서는 국어순화가 안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군무원에서는 국어순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보세요. 핸드레일, 안전손잡이. 틀린 거 있대요. 스크린도어, 차단문, 프로필, 인문소개, 창업창, 알림창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써놔서 그렇지 얘가요. 스크린도어가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요. 안전문이에요. 와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죠. 국어순화야 이게. 스크린도어가 여태까지 우리는 차단하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전하게 막아주는 문이라고 해서 안전문이에요. 안전문.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이거 누가 말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지. 이건 누가 말해요? 국립국어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부. 우리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하고 두 곳에서 이 국어순화를 같이 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국어순화랑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와요. 올해는 안 나왔어요. 군무원에서 종종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쫙 나와 있는 되게 많아요. 근데 나온 것 중에서 국립국어원 쪽이 막 낸 쪽 이렇게 우리가 국어를 순화를 해요. 국어순화는 권하는 말이에요. 이쪽을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국어순화는 일단적으로 권하는 말이야. 우리 거를 좀 말을 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화체육부 쪽에서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가기로 했음. 얘네가 다시 한번 확정을 지어가지고 혹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확정을 짓거나 해가지고 문화체육부가 말한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한번 쫙 한번 봐놓는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외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뽑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여쪽을 뽑으면 한 800개인가? 1000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자료를 어디다 올려놓으면 어디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쭉 정리해나가 쫙 해가지고 요거까지 옆에 있는 것까지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가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카페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신민숙 치면 나와요. 제가 신민숙 치면 제 카페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제가 무료로 올려놨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쭉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어쨌든 시험 전에 보긴 보여주셔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막상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하죠? 장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거 좀 봐놓으시는 게 좀 많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해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그런 책들 위주로 해서 요런 거 중심이 된 것들은 우리가 요번에 책에다가 저희가 그 업법화와 관련된 그 책이 군무원 책이 따로 나와요. 저희 군무원 업법 책이 업법 교재 업법 필기 노트가 이번에 9월에 출간이 돼요. 문법은 거의 비슷할 건데 이 뒤쪽 국어 규범하고 관련된 것 쪽은 좀 더 보강을 했어요. 우리 쪽하고 관련된 걸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뭐 국어 순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랑 같이 수업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9월 달에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저는 공무원 거 사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으나 조금 많다는 여기가 군무원 위주로 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큰 틀의 차이는 없으나 그렇지만 다시 사신다고 새롭게 사실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로 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어 기출 문제들이 어떤 단원마다 군무원 기출들이 계속 옆에 떠요. 그래서 좀 보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군무원만의 전용 문제집, 전용 어떤 필기노트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국어 순화 같은 거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 예절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되게 그래요. 보세요. 뭐 답은 표시 안 했으니까 자 아시겠지. 언어 예절에서 가장 알맞게 반화한 거. 다 알맞은 것 같거든요. 좋은 아침 살펴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윗사람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관공서 가가지고 관공서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알맞게 한 거 하나밖에 없대요. 다 맞는 것 같죠? 하나만 맞아. 잘 찍어보세요. 하나만 맞아. 하나. 뭘까요?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해요. 일단 뭐는 안 돼요. 좋은 아침 안 돼요. 그쵸? 이거 유명해요. 좋은 아침 부장님 들어오실 때 좋은 아침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왜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의 번역투예요. 번역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에 들어올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이거 틀려요. 굿모닝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워낙에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 안 돼요. 건강하십시오. 안 돼요. 건강하다라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뭐 영의 형용사는요. 뭐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청하는 말, 명령하는 말투를 쓰지 않아요. 이것도 어법하고 약간 관련돼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이런 것도 다 틀려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투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명령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하십시오 이런 말투랑 같이 쓰지 않아요. 뭐뭐 하세요라든가 뭐뭐 하십시오라든가 이런 말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에다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말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뭐 기원합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뭐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것도 유명해요. 이것도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두 개 있어요. 다들 고민했을 때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합니다.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님 사람한테 살펴가십시오. 손님 보낼 때 살펴가십시오. 이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잘 찍어보세요. 자기 마음적으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잘 찍어야 돼요. 이거 진짜 다 해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찍어가지고 4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러면 당락이 왔다 갔다 거려요. 4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모여있는데 딱 점수대가 다 같이 모여있다고. 하나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2번입니다. 4번 안 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4번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근데 뭐냐? 일단 인사를 해야 돼. 어서 오십시오. 필요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이 필요해서 틀려요.
이게 틀려요. 왜? 인사를 해서 반갑게 맞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무엇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건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표준 언어 예절에서 국립국어원이 우리한테 주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별걸 다 줘요. 맞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펴가십시오. 이게 되는 것이고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 예절 같은 것도 봐야 돼요. 언어 예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도 되게 많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좀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면 나 남자. 내 친구 내가 남자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네 얘가? 여자친구. 얘가 여자친구가 있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여기서 부릅니다. 소개받아. 야, 내가 이제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첫날 만나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재수씨. 이 재수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쓰시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욕 먹어요. 그쵸? 재수씨.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욕이야. 재수씨 이렇게 하든가. 그쵸? 개수씨 이러든가. 재수씨, 개수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틀립니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재수씨와 여기에 개수씨는요. 내 친남동생의 여자친구나 친남동생의 여자친구로도 안 나와. 부인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남동생. 친남동생의 부인한테만 재수씨, 개수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친구, 여자친구, 내 친구, 나 되게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 나와 있었어요. 요 분한테 내가 뭐라 그래? 이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사님 이렇게 불러요. 누구도 몰라요. 첫 번째 여사님, 두 번째 안녕하세요 여사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욕 먹을 걸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두 번째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됩니다. 이것도 미친 거죠. 친구 사이 관계 끊으셔야 될 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요? 막 이런데 불구하고 저는 좀 배운 자로서 표준 국어 예절을 좀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인간관계 끝나요. 인간관계 끝나요. 아주머니 돼요. 아주머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직장 같은 데서 만약에 부장이거나 과장이면 과장님 된대요. 과장님. 미친 거죠. 그죠? 제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땡땡씨예요. 안녕하세요. 뭐 영수 씨 뭐 이런 거. 씨까지 든대. 근데 이것도 별로 안 하잖아요. 재수씨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씨 정도 아니면 땡땡땡 씨, 김영숙 씨 뭐 이런 식으로 씨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분명 하나 나. 왜? 좋은 아침에 나오는데 이런 거 왜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외우셔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써먹으세요. 친구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러면서 써먹으세요. 좀 사람들이 거리 가면 좀 이제 점점 벌어지실 거예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얘네들 우리가 공부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 누구는 뭐라고 부르느냐, 누구는 뭐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이요. 이런 것들. 표준 언어 예절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17번입니다.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책이 아닌 것은 훈몽자회 한불저자 말모이 큰소리. 말모이 알아. 말모이 우리 말모이 알아. 왜? 영화가 있었거든. 영화에서 말모이 우리 한국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집 대성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말모이 우리 영화 알죠? 그 영화 나왔을 때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런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문이 좀 이런 쪽이에요. 좀 이래요. 그래서 이거 큰 사전. 있어. 큰 사전. 사전이니까. 그랬더니 이거 했더니 다들 뭘로 했는지 아세요? 다들 2번 했어요. 불어. 막 이러면서 이거 한불자전. 불어구나. 프랑스어구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틀리고요. 1번이에요. 훈몽자회예요. 훈몽자회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한자를 말해주기 위해 쓴 책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한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훈몽자회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훈몽자회라고 하는 이게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군무원에서 훈몽자회는 진짜 거의 1순위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용해서 훈몽자회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로 봐놓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봐놓으셔야죠.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이요.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 근데 얘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훈몽자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훈몽자회에서 얘요. 읽어보세요. 얘 뭐예요? 기역이죠. 얘는요. 니은이라고 하죠. 자, 얘는요. 디귿이라고 하죠. 예, 니을이라고 하죠. 뭔지 아시죠? 자음의 명칭이죠. 얘를 기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음의 명칭이죠. 이 자음의 명칭을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아니십니다. 훈몽제를 만드신 최세진이라는 분께서 저걸 만드신 겁니다. 최세진이라는 분께서 훈몽자회를 요거 기역에가 세종대왕께서는 뭘 만드셨냐면 이게 요런 문자를 만든 거야. 이런 문자. 이렇게 요런 문자를 만든 거고 이런 모양의 그 문자를 만드신 거고 이런 문자를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문자는 이랬지 얘가 이름이 없었어. 요런 문자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름이 없었다고요. 이름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기역, 니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 최세진이고요. 그 최세진이란 분이 훈몽자회에서 이걸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훈몽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우리가. 그쵸? 이렇게 사용하는 요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은 얘네들이 요걸 만드신 겁니다. 니은 이렇게 됐죠?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 니은은 요런 글자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모음 왼쪽에 쓴다. 여기 옆에다 이렇게 안 쓴다. 세로로 쓰는 모음 왼쪽에 쓴다. 그리고 가로로 쓰는 모음 아래다 쓴다. 이건 비었다는 공표시야.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예요. 그 니은 된 거예요. 그 니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니을은 어떻게 만든 거야? 요런 거는 요 세로로 쓰는 거 앞에 쓴다. 그리고 가로로 쓰는 거 밑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다른 어떤 자음 들어갈 수 있고 밑에도 쓸 수 있다. 이게 니을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되게 똑똑하죠. 그죠? 근데 기억은 왜요? 기억은 왜 그래? 기읍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근데 기역이잖아.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기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최세진 때문에 그러세요. 최세진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얘가 요걸 최세진 분이 요거를 갖다 이렇게 쓰는 거 요거를 말해주려면 이거 한자로 쓰는 거야 이거를. 한자 썼는데 이거를 이게 이거 터기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기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윽을 써야 되는데 윽하고 관련된 기억이 안 나. 한자로. 진짜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윽하고 가장 비슷한 역자 썼어요. 역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윽으로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모르잖아. 모르다 보니까 기역 이렇게 읽은 거야. 그 기역됐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역이라든가 시옷이라든가 그 몇몇 것들만 조금 그런 식으로 된 거고 나머지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죠. 저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서 보세요. 나머지들은 쫙 갈 거고 얘 보세요. 국어순화 보이시죠? 그러면 국어순화는 준비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부라고 하는 거기에 중심적으로 써져 있는 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운다 이거죠. 지역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이거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언어 예절이요. 최대한 언어 예절하고 관련된 것도 다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는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쪽으로 이제 오면.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보겠습니다. 얘도 여기서 훈몽자회 같은 것들 유명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자를 애들한테 학습하기 위한 거지만 한자를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자음의 명칭을 만들었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건 공무원에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엽적으로 말하지만 우린 지엽적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최세진 또 나왔잖아. 최세진 저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쵸? 저분하고 관련된 걸 잘 하시면 돼. 그런데 더군다나 보세요. 최세진이 만든 훈몽자, 여봐. 훈몽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세진이 1527년에 만든 책이다. 저기까지 외워야 돼요? 네, 다 외우셔야 돼요. 훈몽자회랑 관련된 거 달달 외우시면 돼요. 많지 않겠지 뭐. 그래서 얘는 답은 3번 이런 식이라고요. 저런 것 좀 지엽적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19번이요. 야, 이건 미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욕먹어 싼 문제입니다. 남사당패 놀이에요. 남사당패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접이나 쳇바퀴 이렇게 막대기로 돌리는 거 이거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이게 놔두고 여기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왜 우리 그런
뭐지? 뭐 남사당패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야 그거 마술쇼? 아니 마술쇼 말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쇼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돌리잖아. 맞죠? 그거예요, 그거. 이거 여기서 이게 접시 놔두고 옆에 놔두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거야, 그거. 그거 뭐라고 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번안이 처음 봐요. 그다음에 여기요. 줄끈이 줄 위에서 여러 가지 쓰는 거. 여기 아시죠? 이거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뛰시는 거 있잖아. 이거 뛰는 거. 그거 얼음이니? 뭐 이렇게 미친 거죠. 그쵸?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답은 몇 번? 4번이래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살판 이거는 몸을 날려가지고 넘는 땅재주지 판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래요. 와, 이 진짜 정말 미친 문제죠, 진짜. 이런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뭐야? 사발 돌리기를 번하라고 하고 땅재주를 살판이라고 하고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하고 가면극을 덧배기라고 하고 인형들을 덜미라고 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진짜 만점 방지용이에요.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욕하고 끝냅시다. 그래도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외워놓고 욕하고 끝낼 거예요. 다시는 안 줘요 이런 거. 한 번 줬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거 나왔을 때 게시판이 거의 마비될 정도까지 욕 먹었대요. 저 같아도 저도 한마디 썼어요. 너무해. 뭐 많이 속을 쓰지 않고 이랬었어요. 19번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위시를 쓴 시인의 시적 경향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얘기했고요. 위시를 쓴 시인의 시적 경향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김순수의 시적 경향이래요. 이거 뭐냐면 이건 말씀드리면 끝난다. 얘요. 문학사라고 합니다. 문학사라고 그래요. 시인의 경향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시들을 줘요. 이런 시 뭐 이렇게 시들을 줘요. 가시, 나시, 다시, 라 이렇게 시를 이렇게 주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대별로 나열하세요. 시대별로 나열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40년대 쓴 거니까 얘가 맨 앞에, 얘는 60년대 쓴 거니까 다음, 얘는 80년대 거고 얘는 20년대 거고 그러면 얘 나오고 가 나오고 나 나오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이게 다 문학사예요. 이 문학사랑 관련된 것은요.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서울시와 군무원 두 군데가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시도 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 시험 범위예요. 우리 쪽만 가지고 있는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에는 2000년대, 2021년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얘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시험 범위긴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문학사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문학사는 제가 인강에 문학사 특강으로 올려놨어요. 인강의 무료 특강으로 문학사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 특강으로 문학사 특강에서 예전에 좀 찍어놓은 것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얘는요. 나중에 시험 있죠. 시험 볼 때 시험 한 달 전. 한 달 전에 순간암기 하세요. 순간암기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이때 수업 내가 강의까지 찍어놨는데 한 6강인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외울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니까 6강 정도니까 한 달 정도에 순간적으로 암기가 따따따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계속 갖고 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여기 프린트도 들어가 있어요. 정리해 놓은 거 제가 프린트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외우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엽적이라고 하는 문제 중에서 지엽적으로 안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군무원끼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쪽에서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합니다. 그렇지만 19번 같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괜찮아.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다 같이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좌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엽적이란 단어에 너무 혹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서 다른 거 다 취재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나오는 유형을 그런 문제들을 그쵸?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쭉 하면 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너무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은 얘네들은 좀 많이 특이하게 나오네. 그건 한두 문제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그래도 남들은 지엽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엽적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버릴 거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의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그리고 설명회를 많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좀만 좀 쉬셨다가 문법적인 부분들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여러분. 네.